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변압기 삼상결선,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 그리고 상수변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변압기의 삼상결선입니다. 이 변압기 삼상결선에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YY 결선, 그 다음에 델타 델타 결선, Y 델타 결선, 델타 Y는 같은 거니까 그냥 동일하다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VV 결선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어떤 특징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YY 결선입니다. YY 결선. 이 YY 결선에 대한 회로들을 간략하게 그려보고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1차 측이 Y 결선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측도 동일하게 이렇게 Y 결선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류의 방향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 측은 당연히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Y 결선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2차 측에서는 부하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상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나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Y결선에서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 회로 이론에서 공부하셨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Y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 크기는 루트 3배이고 위상은 30도 앞선다라는 것과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YY 결선에서의 장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장점. 장점에는 뭐가 있냐? 첫 번째, 1차 측과 2차 측 간에 위상차가 없습니다. 1차와 2차 간 위상차가 없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선간전압, 상전압에 보면 크기가 루트 3배가 되네요. 즉,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전압에 비하여 이 변압기 상에서의 전압은 루트 3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전압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는 절연에 용이하다. 그렇죠? 절연에 유리. 그렇죠? 또 그러므로 고전압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델타 결선에 비해서 절연에 유리하고 고전압에 유리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중성점이라고 합니다. 이 중성점을 뭐 할 수 있어요? 접지할 수가 있겠죠.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중성점을 접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냐라고 봤을 때 이상전압이 발생하거나 또는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변압기를 보호하기 용이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상전압이나 그 다음에 지락사고로부터 변압기 보호가 용이하다. 이러한 특징이 있겠다. 자, 그러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겠죠, 그죠?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Y결선의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변압기 등가 회로를 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압이 정연파이기 위해서는 여자 전류는 비정연파여야 된다. 즉 비정연파의 가장 많은 고조파 성분은 뭐예요? 3고조파가 되겠죠. 자, 다시 얘기하면 이 유기기전력이 정연파이기 위해서는 여자 전류의 3고조파를 포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자 전류의 3고조파가 포함하지 않게 되면 유기기전력은 비정연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고조파를 포함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 단점에서 유기기전력이 방금 얘기했던 유기기전력이 정연파이기 위해서 그렇죠? 여자 전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3고조파를 포함해야 돼요. 유기기전력이 정연파이기 위해서 여자 전류에는 3고조파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YY 결선에서 중성점 접지할 때와 접지하지 않을 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중성점 접지를 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에는 자, 3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A, B, C 상에 다 동일한 성분입니다. 다시 동일한 성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3고조파가 자, 여기 회로에 보시게 되면 얘도 3고조파, 얘도 3고조파, 얘도 3고조파면 여기로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그러면 3고조파가 1 되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3 돼야 돼요. 그쵸? 근데 접지하지 않으면 이 3고조파가 얘는 KCA에 의해서 IA 더하기 IB 더하기 IC가 0 된단 말이에요. 근데 IA, IB, IC가 다 같단 말이에요. 3고조파는. 그래서 0이 될 수가 없단 얘기죠. 그래서 중성점 접지를 하지 않으면 3고조파가 흐르지 않아요. 여자 전류 3고조파 전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유기기전력이 정연파가 되기 위해서는 여자 전류 3고조파를 포함해야 되는데 이 3고조파 전류가 없게 된다고요. 중성점 접지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3고조파 전류가 없기 때문에 유기기전력에 왜곡이 발생한다. 결국엔 뭐예요? 비정연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고조파가 포함이 된다. 비정연파가 된다. 유기기전력이 비정연파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고조파가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유기기전력 비정연파가 된다. 자, 그러면 중성점 접지하면 되잖아요. 그죠? 중성점 접지를 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문제가 있더라 이거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전력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분명히 중성점 접지를 하면 3고조파 전류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에 통신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통신선. 그럼 얘에 의해서 얘가 자속, 여기에 자속 이렇게 줘요. 그때 통신선에 유도되는 유도전력 EM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요. 오메가 M 3I0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3고조파 전류가 여기에 흐른다 이거예요. 선에 흐른다 이거. 3고조파 전류가. 얘가 흘러버리게 되면 통신선에 유도전압이 발생하게 되고 통신선 유도장애가 발생하게 돼서 중성점 접지하게 되면 통신선 유도장애가 발생한다. 통신선 유도장애 발생. 얘가 중성점을 접지하든 접지하지 않든 문제가 있구나. 맞죠? 문제가 있구나. 자, 또 어떤 문제가 있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부하가 불평행해야 되면 부하 불평형 시 각 상전압에 불평형이 발생합니다. 상전압 불평형. 이런 것들이 발생하겠더라. 따라서 가장 중요한 요 내용에 의해서 이 Y 결선은 송배전 계통의
어떻게 할까요?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뭐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것 때문에. 중성점 접지를 하게 되면 상고주파 전류가 안 흘러서 유기기 전력이 왜곡이 되고, 중성점 접지를 하게 되면 상고주파 전류가 선로에 흘러서 통신선 유도장애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다. 보완책으로 어떻게 하느냐? Y에 델타를 넣은 삼권선 변압기를 사용해요. 삼권선 변압기. 나중에 특수 변압기에서 얘기할 건데, 이 삼권선 변압기를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요 1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YY 결선에 대한 장점, 그 다음에 단점이 될 것이고, 이건 여러분 다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델타 결선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델타 결선. 델타 결선도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1차 측, 2차 측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전류의 방향을 먼저 보겠습니다. 1차 측은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전류의 방향이 여기선 이렇게 이러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이 됩니다. 2차 측에서는 부하 쪽으로 전류가 나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러한 방향으로,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회로 이론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델타 결선의 전압과 전류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선간 전압과 상전압은 같고요. 그 다음에 선 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고 위상은 30도가 느립니다. 마이너스 30도. 자, 이랬을 때 이 델타 결선의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델타 결선의 장점 첫 번째는 Y 결선과 마찬가지로 1차, 2차 간에 2차 간 위상차가 없습니다. 위상차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상전류와 선전류와의 관계에 있어서 선전류는 루트 3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상전류는 선전류의 루트 3배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징이 있겠어요? 대전류에 유리하다. 대전류에 유리. 그렇죠? 자, 세 번째.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자 전류의 삼고주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삼고주파 전류는 여기가 다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같은 크기,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회전합니다. 여기를 회전하고 여기를 회전하게 된다. 그럼 결국에는 이 삼고주파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삼고주파 전류가 여기에서 뱅글뱅글 돈다고요. 그렇죠?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맞나요? 근데 실제 이 여자 전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1차 측에 흐르는 거잖아요. 1차 측에. 여기에 뱅글 돌아요. 그럼 여기 선전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삼고주파 여자 전류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한다 이거예요.
그럼 얘가 삼고조파 여자 전류가 델타 결선내를 순환하면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삼고조파 여자 전류가 있으니까 유기기전력은 정연파가 되겠죠.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된다? 예, 정연파가 돼요.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삼고조파 전류가 선전류에 없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뭐예요? 통신선 유도 장애가 없죠. 그죠? 통신선 유도 장애가 없다. 왜? 선전류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즉 델타 결선은 삼고조파 여자 전류가 있지만 그 삼고조파 여자 전류는 델타 결선에서만 순환하기 때문에 유기기전력은 정연파가 되고요. 선전류에 삼고조파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통신선 유도 장애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점이 있겠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이 델타 결선에서는 한 대가 고장이 나도 한 대 고장 시 무슨 결선? V 결선으로 삼상 전력 공급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도 있겠다, 그죠?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점은 델타 결선에서는 중성점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중성점 접지가 불가능하다. 중성점이 없기 때문에 중성점 접지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중성점 접지할 수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상전압이나 지락사고 시 변압기를 보호하는데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를 적어보게 되면 이상전압이나 지락사고 시 변압기 보호가 어렵다, 곤란하다, 이러한 어렵다, 곤란하다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자, 부하가 불평형이거나 부하 불평형. 여러분 부하 불평형이면 선전류가 달라지게 되겠죠. 다시. 자, 부하가 불평형이면 여기에 있는 전류, 여기에 있는 전류, 여기에 있는 전류가 다 다르게 돼요. 그러면 이 불평형으로 인한 여기에 순환 전류가 흘러요. 그럼 이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면 당연히 권선에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는 거죠. 이 전류에 의해서 동선이 증가하고 권선이 가열된다. 그렇죠? 그래서 부하 불평형이나 권수비가 다르면 각각 A상, B상, C상의 권수비가 다를 경우 델타 결선 내 뭐가 흐른다고요? 순환 전류가 흐른다. 그럼 이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면 권선 과열, 그 다음에 동손 증가,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부하가 평형이어도, 자, 여기 있는 부하가 평형입니다. 그럼 부하가 평형이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어때요? 같아야 되겠죠. 근데 이 변압기 얘네들 간의 내부 임피던스가 달라버리게 되면 요 변압기 내 A상, B상, C상의 내부 임피던스가 다르게 되면 부하는 평형이지만 요 선전류에서 불평형이 발생한다. 그래서 부하 평형 시 내부 임피던스가 이렇게 써볼까요? 내부 임피던스가 다르면 부하 평형이어도 부하 평형 시에도 불평형 부하 전류에 불평이 생긴다. 부하
전류가 불평형이 된다. 뭐 이러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상전압과 여기 보시면 상전압과 선전류가 어때요? 같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예요? 절연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기 때문에 절연에 어렵다. 절연에 뭐 불리하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60kV 이하 어디에서 배전용 변압기에 사용이 된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델타 결선의 장점과 단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Y 델타 결선입니다. 세 번째 Y 델타 회로를 그려보게 되면 Y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Y 결선. 그 다음에 2차 측은 뭐 델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전류의 방향을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1차 측은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겠네요. 2차 측은 뭐 부하로 나가는 방향이다라고 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안에서는 뭐 이러한 방향으로 순환을 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Y 델타 결선이나 뭐 또는 반대로 거꾸로 하게 되면 뭐 델타 Y 결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Y 결선과 델타 결선의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Y 델타 결선, 델타 Y 결선의 장점을 보게 되면 이 Y 결선의 장점, 델타 결선의 장점을 합쳐 놓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얘가 Y 결선이 있으니까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죠.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 중성점 접지 가능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었죠? 이상전압이나 지락사고 발생 시 변압기 보호가 용이하다. 적어보게 되면 이상전압이나 지락사고 시 변압기 보호가 용이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델타 결선이 있습니다. 델타 결선의 장점이 뭐였습니까? 델타 결선은 삼고조파 여자 전류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한다 이거죠. 적어보게 되면 삼고조파 여자 전류가 그죠? 여자 전류가 델타 결선 내를 뭐 순환한다. 그럼 삼고조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자 전류에 삼고조파가 있으면 유기기전력이 뭐 하는 거예요? 유기기전력이 왜곡이 없죠. 유기기전력이 뭐가 돼? 이제 정연파가 되는 거죠. 고조파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이 있겠다. 그렇죠? Y 결선의 장점, 그다음에 델타 결선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도 있겠네요. 가장 큰 단점으로는 1차, 2차 간에 위상차가 있습니다. 몇 도냐면 30도 간에 30도의 위상차 발생. 자, 그래서 이 델타 Y나 Y 델타 같은 경우에는 한 대 고장 시 고장이 나게 되면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 전력 공급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 그러면 Y 델타 같은 경우에는 자, Y는 고전압에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럼 Y 측이 높은 전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델타 측이 낮은 전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델타는 전압을 높은 쪽에서 낮은 쪽, 강압용이죠. 강압용. 그렇죠? 그럼 얘는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수전단 변전소에서. 수전단 그 부하를 사용하는 데는 전압을 낮춰야 되잖아요. 수전단 변전소에서 사용한다 또는 배전용 변압기에 사용한다든지. 그럼 델타 Y는 저전압을 고전압으로 하는 거죠. 승합용으로 쓸 수 있겠다. 승합용. 그럼 승합용은 어디에 쓸까요? 전력을 보내는데. 송전단 변전소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Y 델타나 델타 Y 같은 경우는 송배전 계통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번째 V 결선입니다. 이 VV 결선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내용은 회로 이론에서 우리가 이미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하진 않겠고요. 자, V 결선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에 1차 측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그렇죠? 2차 측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으로 V 결선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이러한 방향에 또는 이러한 방향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위상과 관련된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흐른다라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V 결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델타 결선에서 한상을 뭐하면 제거하면 이제 V 결선이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V 결선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출력.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 P1이라면 V 결선의 출력 PV는 루트 3 P1이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출력률이라고 하는 것은 P 델타분의 PV에 대한 델타 결선이나 Y 결선도 삼상 전력을 공급을 하고 V 결선도 삼상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델타나 Y 결선에 대해서 V 결선에 대한 출력이 얼만큼이냐라고 했을 때 델타 결선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3배의 출력을 낼 수가 있겠고요. V 결선은 루트 3 P1이죠.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내게 되면 57.74%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V 결선에서 이용률, 변압기 이용률을 보겠습니다. 변압기 이용률은 지금 사용하는 단상 변압기는 2대입니다. 그래서 2P1이죠. 2P1. 출력은 루트 3 P1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백분율로 나타내면 86.6%다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V 결선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공식 내용은 이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V 결선의 장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V 결선의 장점으로는 지금 Y 결선이나 델타 결선이나 또는 Y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단상 변압기가 3대가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V 결선은 2대만으로도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상 변압기 2대로 삼상 전력 공급 가능. 그렇죠? 그러면 이와 더불어 2대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 하나가 더 발생할 수가 있겠죠. 소용량 부하에 대해 이 델타 결선이나 Y 결선보다 어때요? 더 경제적이죠. 그러니까 용량이 더 커지게 되면 V 결선으로 다 감당할 수 없고 그 경제적인 부담이 더 커지겠지만 소용량 부하에 대해서는 이 V 결선이 델타나 Y에 비해서 더 경제적이다.
즉 소용량에서는 V결선이 훨씬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뭐가 있냐? V결선의 단점은 부하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되는 부하에 따라서 단자전압의, 즉 2차 측, 더 정확하게 적으면 2차 측 단자전압의 불평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 2가지, 그 다음에 장점 1가지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변압기의 삼삼결선에서 YY, 델타 델타, 그 다음에 Y 델타, V결선에 대한 이 장점, 단점, 어떤 특징들은 여기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사 또는 산업기사, 실기에서 주관식으로 작성하여라 이렇게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실 때 잘 이해,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변압기 병렬 운전입니다. 변압기 병렬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하에 대해서 2대 이상의 변압기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변압기 병렬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하의 용량이 너무 커서 변압기 한 대로 전력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2대 이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변압기의 운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하의 용량이 100이다라고 하면 변압기의 용량을 50짜리 2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서 이 부하가 50 이하로 운전할 때는 변압기 한 대는 정지를 하고 한 대의 변압기로 전력 공급을 하는 이런 때, 즉 효율적인 운전을 위해서 병렬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든 간에 변압기를 병렬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 갖춰야 될 구비 조건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극성이 같을 것, 두 번째는 권수비 및 1, 2차 전격 전압이 같을 것. 이건 뭐죠? 전압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세 번째는 교재마다 다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 세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부하 분담을 적절하게 하라 이런 얘기죠. 즉 변압기 용량이 큰 변압기는 전력을 더 많이 공급하고 작은 변압기는 전력 부담을 좀 줄여라. 즉 균형적인 부하 분담을 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같을 것. 만약에 이게 다르게 될 경우에는 위상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피던스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그 비율이 다르게 되면 결국에는 위상차가 발생하고 동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가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극성이 같을 것. 병렬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변압기가 됐든 직류 배터리가 됐든 원리는 동일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직류 배터리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부하가 있는데 직류 배터리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야지만 부하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이고요.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 부하에 전류가 공급이 됩니다. 이러한 플러스 마이너스의 극성이 같아야 된다. 당연히 변압기에도 감극성, 가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극성이 같아야 된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극성이 다르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즉 변압기 내에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얘는 단락된 상태와 같기 때문에 매우 큰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매우 큰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면 변압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면 극성이 다르게 되면 매우 큰 순환 전류가 흐른다. 어디에 흐르는 거예요? 변압기에 흐르는 거죠. 매우 큰 순환 전류가 흘러 열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변압기 소손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차, 2차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된다. 권수비 및 전격 전압이 같을 것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어때요?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같아야 한다. 뭐 어쨌든 극성은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0V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8V다라고 한다면 전류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럼 얘도 뭐라고 할까요? 순환 전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성이 다를 때하고는 조금 그 순환 전류의 값이 작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얘는 그냥 순환 전류가 흐른다. 순환 전류가 흘러서 권선이 과열, 즉 열 발생할 거고요. 뭐 소손될 정도는 아니고 뭐 손실이 증가하겠죠. 종손 증가 정도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변압기 임피던스가 용량에 반비례할 것. 부하분담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하고 용량에 비례할 것.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을 것. 이거를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A 변압기라고 보고요. 여기를 좀 지우고 얘기하겠습니다. 지워보면 얘를 이렇게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A 변압기이고 얘는 B 변압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A 변압기와 B 변압기를 병렬되어 있을 때의 등가회로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등가회로. 변압기 등가회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리면, 자, A 변압기든 B 변압기든 여자 회로가 있죠. 뭐 이러한 여자 회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뭐 YA, 뭐 철손 전류, 자화 전류, 그러니까 YA. 그 다음에 YB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YB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철손 전류, 자화 전류. 뭐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나요?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근데 이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같은 경우에는 병렬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A 변압기의 저항과 얘를 편의상 RA, A 변압기의 누설 리액턴스 XA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럼 B 변압기도 RB와 XB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뭐 이렇게 되네요. 조금 더 길게 그려보겠습니다.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류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부하 전류 I. 그럼 여기도 부하 전류 얘가 I란 얘기네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A, A 변압기에서 나오는 전류. 얘는 B 변압기에서 나오는 전류, IB.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서 I가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A가 될 것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B가 되겠구나. 그럼 얘를 합쳐서 얘가 I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를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임피던스라고 하죠. 그럼 얘를 임피던스 GA라고 보고요. 얘를 임피던스 GB라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럼 결국에는 IA와 IB가 있고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 V가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전류의 B가 부하 분담 B가 되는 거죠. 전류를 더 많이 공급하는 게 부하 분담을 더 많이 하는 거고 전류를 조금 내보내는 것이 부하 분담이 작은 것이 됩니다. 전류의 B가 뭐다? 부하 분담 B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등가율로 해서 자, 이 등가율을 볼게요. 얘와 얘는 지금 뭐예요? 병렬이죠. 병렬에선 뭐가 같습니까? 전압이 같습니다.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다?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IAGA가 됩니다. IAGA. 얘와 뭐가 같다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 IB, G, B 이렇게 같다고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부하 분담 B, IB분의 IA는 자, IB는 이쪽으로 가면 IB분의 IA가 되고 GA를 이쪽으로 보면 이게 돼. GA분의 GB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부하의 분담 B가 IB분의 IA는 GA분의 GB가 돼요. 그렇죠? 아, 그럼 여기에서 부하 분담은 여기 적어볼까요? 부하 분담은 IA, GA, IB, GB 서로 역수 관계죠. 부하 분담은 임피던스의 뭐예요? 반비례예요. 그렇죠?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여기에다가 IB나 IA에다가 제가 똑같이 V를 한번 곱해볼게요. 자, 여기는 IB 분의 IA 이퀄 GA분의 GB 이렇게 되나요? 여기에서 제가 똑같이 위아래다가 V 이렇게 한번 곱해볼게요. 그럼 전압 곱하기 전류가 뭐죠? 전력, 용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요거는 PB라고 쓸 수 있고요. 이것은 PA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임피던스가 용량에 반비례한다. 그죠? 임피던스가 어떻다? 용량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변압기 임피던스가 용량에 반비례한다. 변압기 임피던스가 용량에 반비례할 것.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부하 분담은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나 임피던스가 용량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인 거죠. 부하 분담이 임피던스에 반비례. 거꾸로 얘기한 것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퍼센트 임피던스 볼게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V라고 해보고요.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앞전에서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전압분의 전격 전압분의 임피던스 곱하기 10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압에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 곱하기 100분율 이거잖아요. 그럼 얘를 이 임피던스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임피던스는 IN V 그죠? 퍼센트 임피던스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IN 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100은 어떤 상수값인가요? 무시할게요 제가. 뭐 굳이 쓰자라고 하면 여기에 곱하기 100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끝까지 써볼까요? 그냥 곱하기. 여러분들도 또 혼동하고 질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임피던스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GA는 퍼센트 임피던스 GA 곱하기 전압 전류는 A의 전압이니까 IAN A 변압기의 전격 전류예요. V 곱하기 100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럼 GB는 어떻게 될까요? GB 퍼센트 임피던스 GB에 B 변압기의 전격 전류 곱하기 100분의 V. 어차피 병렬 운전하니까 전압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했었던 부하분담 IB분의 IA를 이제 해볼게요. 는 분명히 제가 GA분의 GB라고 아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GA는 퍼센트 임피던스 IAN A죠? IAN 100분의 V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퍼센트 임피던스 GB에 IBN 곱하기 100분의 V 이렇게 돼요. 그럼 제가 여기서 100 똑같이 없애볼게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자 이거 적어볼게요. 퍼센트 임피던스 A 퍼센트 임피던스 B 그쵸? 자 얘는 여기 보여. 요 안에 게 곱한 게 밑으로 오잖아요. 얘 두 개 곱한 게 V 곱하기 IBN 이렇게 돼요. 얘랑 곱한 게 여기 와요. 얘랑 곱한 게 위로 가요. V IAN 돼요. 그죠? V IAN 뭐가? IB분의 IA가 그럼 여기에서 보면 얘는 B의 전격 용량이고요. 얘는 A의 전격 용량이 돼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IB분의 IA는 퍼센트 임피던스 GA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GB가 되고요. 곱하기 PBN PAN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부하 분담은 그죠? 부하 분담은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서로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하고 그렇죠? IA, PAN 용량에 비례해요. 이렇게 되게끔 부하 분담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 3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부하 분담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하고 용량에 비례할 것.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남았어요. 자, 한 가지가 뭐예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을 것. 이거는 용량이 같다라고 쳐요. 이렇게 얘 용량이랑 얘 용량이 같다라고 쳐요. 그죠? 예를 들어 용량이 같다라고 쳐요. 그러면 용량에 비례하라고 했으니까 얘 용량이 같으면 부하 분담도 같아야 되죠. 그러면 얘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량이 같으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어떻다? 네, 같을 것. 그래야지 부하 분담이 적절하게 된다. 이게 세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같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같을 것.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는 뭘까요? 얘와 얘인 거죠. 얘와 얘. 그럼 잘 볼게요. 얘는 GA는 예를 들어 3 플러스 J 4 이렇게 써볼게요. 얘 5죠. 5. 이렇게. 근데 GB는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가 4 플러스 J 3 이렇게 볼게요. 얘도 똑같이 5예요.
임피던스는 같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요? 비율이 다르다고요. 뭐가 달라요? 비율이 다르다. 그러면 GA는 얘는 3 더하기 4니까 3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벡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얘가 GA가 돼요. 그쵸? 여기가 4, 여기는 3, 여기는 R, 여기는 리액턴스 이렇게. 근데 GB는 4 더하기 3이라고 하면 여기가 4, R은 4, 여기는 3. 그럼 얘는 벡터가 이렇게 돼요. GB가 돼요. 그럼 얘하고 자 요거의 위상이랑 그쵸? 요거의 위상이 어때? 다르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뭐가 돼요? 위상차가 발생한다. 이게 달라져 버리게 되면 위상차 발생. 그러니까 이 위상차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또 동선이 증가한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 이 4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단상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삼상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도 있겠죠? 삼상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저 4가지에다가 플러스 3상이니까 A상, B상, C상이 있겠죠. 상회전 및 변이가 같을 거. 뭐 각변이라고 하는데 변이가 같을 것이라는 것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3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회전이랑 각변이가 다르면 병렬운전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상에서 병렬운전 가능조합이라는 게 있고요. 병렬운전 불가능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상 변압기 병렬운전 가능과 불가능 조합이 있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라. 자, 먼저 가능. 가능한 건 뭐가 있냐면 YY와 YY끼리는 가능합니다. YY 결선과 YY 결선. 그리고 YY 결선과 델타 델타 결선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델타 델타 결선과 델타 결선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Y 델타 결선과 똑같이 Y 델타 결선 가능합니다. 그럼 반대로 델타 Y도 가능합니다. 삼상 또 뭐 있어요? VV 결선이라는 거죠. VV와 VV 가능. 얘네들은 가능해요. 가능하다. 뭐 거꾸로 뭐 델타 델타 YY 거꾸로 된 것도 다 가능한 거죠. 그럼 불가능은 뭐가 있느냐? 이 왜 불가능하냐면 여러분 자 Y 델타 간에는 얘 단점 중에 뭐가 있었나요? 1, 2차 간에 30도의 위상차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위상차가 없잖아요. 1, 2차 간에. 근데 여기를 뭐 Y 델타를 이렇게 해버리면 위상차가 발생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병렬운전이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YY나 Y 델타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위상차가 없는데 얘는 위상차가 있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렬운전이 불가능하다. 그럼 얘를 쉽게 보게 되면 델타나 Y의 개수가 홀수면 불가능해요. 델타 3개, YY 3개. 그러니까 홀수개면은 얘는 불가능하다. 나머지 가능한 것 다 보면 뭐예요? 다 짝수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불가능하냐? Y 델타 같은 경우에는 1, 2차 간에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Y 델타나 YY 델타랑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병렬운전 조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실기에서도 주관식으로 작성하라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전력 같은 경우는 3상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뭐 2상이라든지 또는 6상 또는 뭐 12상 등 다양한 상수를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생산되고 있는 3상을 뭐 2상이라든지 또는 6상으로 변환시키는 변압기 결선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는 3상을 2상으로 바꾸는 종류에는 스코트 결선, 다른 말로 T 결선이라고 합니다. 메이어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이 있다라는 정도 종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3상을 6상으로 바꾸는 방법에는 2차 이중 Y 결선, 델타 결선, 그 다음에 대각 결선, 포크 결선이 있다라는 종류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3상을 2상으로 바꾸는 이 스코트 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자주 우리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스코트 결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스코트 결선, 즉 T 결선을 결선하는 방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단상 변압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대를 한번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3상 A, B, C가 있죠. 그랬을 때 요 조금 쉬운 거부터 밑에 거부터 볼게요. 얘 밑에 거는 요 B, C 간에 연결을 합니다. B와 C 간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걸리는 전압을 제가 V다라고 해보면 여기 있는 이 선간 전압이 여기에 그대로 걸리게 될 것이고 이 변압기에 걸쳐서 2차 측에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 변압기를 이제 주좌 변압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좌 변압기. 자, 얘는 자 여기를 요 두 변압기 사이에 이 코일의 정확히 중앙에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딱 반반. 요 중앙에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이 변압기 중 요 코일에 2분의 루트 3 되는 지점을 여기에 연결을 합니다. 여기는 요 지점이 얼마라고요? 2분의 루트 3 지점.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코일에 2분의 루트 3이 되는 지점을 요 A상에 연결을 합니다. 자, 요 변압기를 우리는 T좌 변압기라고 해요. T좌 변압기. 그러면 여기에 상 하나, 여기에 상 하나에 2개의 상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3상, 여기는 2상. 그러면 벡터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벡터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1차 측부터 보면 A상, B상, C상에 대한 공급해주는 벡터는 이렇게 되겠다.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A상, 그죠? 여기를 B상, 선간전압이니까요. 여기를 C상, A, B, C, 그죠? 뭐 A, B 간 전압 V, B, C 간 전압 V, C, A 간 전압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를 이렇게 적어볼까요? 1차 측. 1차 측의 3상에 대한 벡터예요. 이렇게. 그러면 A, B, B, C, C, A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일까요? V, V, V. 그쵸?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주 쉽게 여기 주좌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걸려요. 이만큼. 즉 여기서부터 이 벡터가 이만큼에 대한 전압기가 주좌 변압기의 1차 전압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요거. 그잖아요. 여기에 걸리는 BC 간에 걸리는 전압이
BC 간에 걸리는 여기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T자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을 볼게요. 자, 얘와 여기 간의 전압이잖아요. 얘와 여기 간의. 자, 여기는 A상이에요. 이 부분. 여기는 여기라고요. 그렇죠? 여기는 어딘가요? 이 BC 간 중앙. 이 BC 간 중앙. 여기예요. 요거라고요. 요거. 그렇죠? 그럼 얘가 요만큼이 T 좌변압기 1차 전압이에요. 이해되시죠? 아, 그러면 어차피 얘의 벡터와 얘의 벡터는 같을 거 아니에요. 얘의 벡터와 여기의 벡터는 같을 거라. 그럼 여기에 걸리는 벡터는 이렇게 될 거라고요. 2차 측은 이렇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뭐 좌, 뭐 TM 이렇게 쓰니까 뭐 V, TM 이렇게 적어볼까요? V, TM 이렇게 적어볼게요. 전압 그냥 V, TM. 그죠? 요거의 벡터와 요거의 벡터 같다고 했으니까 요거.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의 벡터나 여기의 벡터는 같을 거예요. 크기만 다를 뿐이지 여기의 벡터나 여기의 벡터는 같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뭐 V, 뭐 TT 이렇게 적어볼까요? 변압기. T자니까 이렇게. V, 뭐 TT 뭐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크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크기. 자, 예를 들어 여기에 권수비 N1대 N2를 보면 얘랑 같다라고 볼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끔 얘의 권수비랑 얘의 권수비를 같다라고 보겠다고요. 1대1로 보겠다고요. 그럼 여기에 V라고 하는 전압이 걸리면 여기에도 뭐예요? V라는 전압이 걸려요. 그럼 여기의 크기는 V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요 코의 권수는 같아. 그럼 얘는 코의 권수비가 2분의 루트 3만큼 돼 있잖아요. 그럼 얘의 권수비는 우리 권수비 A라고 하는 걸 뭐라고 쓰죠? N2분의 N1이잖아요. 그럼 얘가 1대1이었다고요. 그럼 얘도 똑같이 1대1인데 얘가 2분의 루트 3만큼 찍은 거니까 N2는 1이고 N1이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 된다고요. 권수비가. 얘와 얘 간의 권수비가 2분의 루트 3 된다고요. 얘랑 코일수가 같으니까.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먼저 알아야 되겠네.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요거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자, 여기는 60도예요. 여기는 V예요. V 사인 60도예요. V 사인 60도.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 V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은 2분의 루트 3 V라고요. 그렇죠? 아,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뭘까요? 여러분들 변압계에서 V2는 얼마예요? A분의 1 V1이잖아요. A는 V2분의 V1이니까 V2는 A분의 1 V1이에요. 그럼 그대로 적어볼게요. A가 얼마라고요? 2분의 루트 3 분의 1 곱하기 V1의 전압이 이거예요. 2 루트 3V 2 루트 3V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약분되겠네. 아, 그럼 여기에도 V가 걸리는구나. 그쵸? 그럼 여기도 얘가 그냥 V구나. 이렇게 V라고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크기는 같다고요. 여기의 크기와 여기의 크기는 같고 위상만 9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크기는 같고 위상만 90도가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이 T결선의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2분의 루트 3.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 T 스코트 결선의 뱅크 이용률이에요. 뱅크 이용률.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보면 자, 여기를 좀 지우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전에
어쨌든 여기의 크기도 V라고 했고요. 여기의 크기도 똑같이 V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여기 전류 한번 구해볼게요. 전류 얘를 I2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I2는 건수비에서 I2는 AI1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 계산해보면 A가 얘 T자 변압기에서 A는 얼마였어요? 2분의 루트 3 I1 이게 되잖아요. 그쵸? 그냥 얘를 그냥 I라고 할게 그냥. 뭐 I1이든 뭐 I2든 그냥 여기 흐르는 전류를 뭐 I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2분의 루트 3 I 이렇게 적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전력은 V 곱하기 2분의 루트 3 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전력은 전압은 V이고 전류는 2분의 루트 3 I예요. 근데 이런 애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다고요. 맞아요? 그쵸? 이 T결선의 스코트 결선의 출력은 얼마라고 쓸 수 있어요? 이 약분돼서 루트 3 VI가 돼요. 그죠? 자, 그럼 입력을 볼게요. 입력은 지금 변압기를 몇 대 썼어요? 하나? 2개 썼잖아요. 하나, 둘. 여기 전압 뭐예요? V. I잖아요. VI라고요. 그러면 뱅크의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얘분의 얘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VI분의 루트 3 VI 얘 백분율로 해보면 얘가 86.6%라는 뱅크 이용률, 즉 T결선의 이용률이 나오겠다. 다시 얘기하겠지만 스코트 결선의 제일 중요한 것은 얘가 2분의 루트 3 아시겠죠?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